견과류 한 봉지의 가격은 약 500원입니다. 오늘은 이 500원으로 삶을 바꾸는 5%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100살까지 살면 뭐 합니까? 아프면 다 부질없는 짓이지요. 마이크 프리몬드 선생님은 69살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3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2024년 현재 그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100세의 나이임에도 마라톤을 뛰고 있으며 턱걸이를 한 번에 10개씩 할 정도로 정정하시다고 하죠. 그리고 97세까지 또렷한 정신력으로 한 나라를 통치한 여왕이 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장수한 군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견과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성기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견과류의 또 다른 별명은 천연 비아그라입니다. 미국의 성인 영화 배우인 에런 톰슨이 견과류를 챙겨 먹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뇨와 혈압이 고민이시라면 견과류를 먹으며 10년째 당뇨와 싸우고 있는 박술녀 씨의 이야기와 뇌출혈로 쓰러졌던 트로트 가수 박규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소 기력이 없다면 세계 최고의 투수인 류현진 선수와 빙상의 여제이자 스피드스케이트 세계 기록 보유자인 이상화 선수 같은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왜 견과류를 즐겨 먹는지를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5%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견과류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단돈 500원으로 삶을 바꾸시고 더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채널의 모든 정보는 책 또는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만을 다룹니다. 출처가 없는 정보는 말씀드리지 않으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귀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장수한 군주이자 70년 이상을 재위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견과류를 매우 좋아한다고 알려진 사건이 있었어요. 왕실 직원들이 여왕을 위해 캐슈넛과 아몬드 등 견과류를 항상 궁전 복도에 놓아두는데 순찰을 하는 경찰들이 여왕의 견과류에 손을 댔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들에게 내 견과류에 손대지 말라는 메모를 보냈다고 하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022년 향년 9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장수할 수 있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WHO가 꼽은 세계 10대 장수 식품 중 하나인데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교에서는 무려 12만 명의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이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매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이 사람들은 암이나 심장병,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더 낮았어요. 또한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사망률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특히 심장병, 암,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이는데 이 연구는 무려 30년 동안의 추적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답니다. 이 모든 연구들은 견과류 섭취가 건강한 장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나이만 먹는다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 수 있어야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마이크 프리몬드라는 100세의 마라톤 주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69세의 나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3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프리몬드 선생님은 암을 줄이기 위해 콩이나 견과류 같은 식물성 식단으로 눈을 돌렸다고 해요. 이런 식단을 30년 넘게 유지하면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100세 나이임에도 마라톤을 한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한 번에 10개의 턱걸이까지 할 수 있다고 해요. 견과류에는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E, 칼륨,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가득해요. 이런 영양소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심장병 위험을 줄여준답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에서 한 연구도 있어요. 이 연구는 55세에서 69세 사이의 네덜란드 남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하루에 최소 10g의 견과류를 먹는 사람들이 암, 당뇨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이 23%나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처럼 견과류는 단순한 장수가 아닌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음식입니다. 견과류는 특히나 남자에게 좋은데요. 혹시 정기적으로 견과류를 먹으면 남성의 성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스몰 핸즈, 즉 작은 손이라고 불리는 에런 톰슨은 미국의 성인 영화 배우입니다. 그는 촬영을 위해 견과류를 즐겨 먹으며 매일 운동을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죠. 성인 영화 배우가 챙겨 먹는 견과류는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2019년에 뉴트리언츠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가 있어요. 스페인의 로비라비르 힐리 대학교 연구팀이 18세에서 35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 83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매일 60g의 견과류를 먹게 했어요. 그 결과 견과류를 먹은 그룹에서
성적 욕망과 오르가슴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발견을 했어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 ALA가 남성의 생식 건강에 좋다고 했어요. 또한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넓혀주어 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견과류를 드시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증가시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2023년에 누트리엔스라는 저널에 실린 UCLA의 지에핑 박사팀이 실시한 연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구팀은 한 그룹에는 견과류를 주기적으로 먹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그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 결과 견과류를 먹은 그룹에서는 트립토판 대사가 개선되고 세로토닌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카스티아라 만차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37세에서 73세 사이의 성인 13만 50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견과류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7%나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13만 명에게 실험한 결과이니 믿을만 하죠? 그러니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 분들은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견과류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트로트 가수 박규리 씨는 가족 중 여러 사람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박규리 씨는 과거에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뇌출혈과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아침에는 달걀, 요거트, 견과류를 먹는다고 해요. 박규리 씨의 습관은 매우 훌륭합니다. 견과류는 뇌출혈과 당뇨병에 매우 훌륭한 식품이기 때문이죠. 노르웨이 오슬로대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함께한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매일 약 30g의 견과류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해요. 이 연구는 무려 1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요. 견과류는 당뇨에도 좋습니다. American Heart Association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주기적으로 섭취한 2형 당뇨병 환자는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17% 낮아지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4% 감소한다고 해요. 한복 디자이너 박술녀 씨 또한 10년 동안 당뇨병과 싸워왔다고 하는데요. TV조선 건강면세점 프로그램에서 당뇨병을 이겨내기 위해 견과류를 적극적으로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혈당이나 혈압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박규리 씨와 박술녀 씨처럼 견과류를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호두를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소문을 들어보셨나요? 호두가 사람의 뇌와 비슷하게 생겨서 생긴 루머라는 말도 있습니다. 홍진경 씨는 공부왕찐 천재 유튜브 채널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 뇌에 좋다는 견과류를 쇼핑하기도 하였는데요. 견과류가 뇌에 좋다는 소문은 사실이 맞습니다. 식품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호두를 5알씩 10년 동안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세포 활동력이 25%나 더 좋았다고 해요. 유럽영양학회의 연구에서는 브라질너트가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브라질너트를 먹으면 혈중 셀레늄 수준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언어 유창성과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견과류의 이런 효능은 특히 치매에 좋은데요. KBS 아침마당에서 박유경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교수는 지중해 식단과 대시 식단의 장점을 취합한 치매 예방 식단을 소개했는데요. 이것을 마인드 식단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2015년 미국 러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성인 923명을 대상으로 마인드 식단의 효과를 평가했을 때 마인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연구 대상자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5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 식단만으로도 치매에 걸릴 확률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죠. 마인드 식단을 외울 때는 야생 견과류를 기억해주세요. 야채의 야, 생선의 생, 견과류의 견, 과일의 과, 올리브유의 유, 합쳐서 야생 견과류입니다. 야생 견과류 중 하나인 견과류는 치매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호두와 같은 특정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의 뇌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어요. 또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연구에서는 견과류 소비량이 적은 사람들이 인지력 감퇴와 더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인지가 떨어짐을 느끼셨다면 매일 아침 견과류를 드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견과류는 특히나 운동선수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경기 중계를 보다가 퇴! 하고 뭔가를 뱉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단백질, 비타민 E,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이런 영양소들은 체력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에 아주 좋아요. 이런 이유로 해바라기 씨는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간식이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제시 링가드 선수는 지난달 돌연 한국의 축구 클럽인 서울 FC로 이적을 해서 수많은 한국인을 당황하게 하였는데요. 이제는 한국 선수가 된 제시 링가드 선수는 피스타치오를 즐겨 먹기로 유명합니다. 프로스포츠 영양사인 나이젤 미첼은 피스타치오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피스타치오가 활동적인 성인과 운동선수들에게 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뿐만 아니라 견과류는 근육을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8주 동안 매일 57g의 통 아몬드를 먹였답니다. 그 결과 운동 후 근육통이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게다가 버티컬 점프 챌린지 수행력도 향상되었다고 느꼈어요. 미국 NCRC 연구소의 연구에서는 아몬드를 섭취한 그룹이 시리얼바를 섭취한 그룹보다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촉진하는 리포카인 농도가 약 68% 높게 나타났어요.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부터 빙상의 여제인 이상화 씨 또한 견과류를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왜 운동선수들이 견과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등산이나 운동을 평소에 즐겨 하신다면 운동 가기 전 잊지 말고 견과류 한 봉지씩 꼭 챙겨가시면 좋다는 거죠. 혹시 나이 들어 처지는 외모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견과류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방부제 미모로 유명한 배우 김희애 씨는 TVN 예능 꽃보다 누나에 출연하여 짐을 쌀 때 꼼꼼하게 견과류를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김희애 씨는 공항에서 배우 이미연 씨와 만나 견과류의 효능에 대해 언급하며 피부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다며 견과류 예찬론을 펼치기도 하였죠. 견과류를 사랑하는 미녀는 또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배우인 제니퍼 가너는 최근 유행하는 내 가방 속에 뭐가 있지? 영상을 찍어서 공개하였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가방 안에서 여러 포장된 견과류 봉지들이 나와 모두를 깜짝 놀래켰어요. 그녀는 2봉지의 피스타치오를 포함해 총 8봉지의 견과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미녀들은 견과류를 사랑하는 걸까요? 바로 견과류의 다이어트 효과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지원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체중 증가와는 연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2019년에는 영양연구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견과류를 주일에서 2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중이 덜 증가하고 과체중이나 비만의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견과류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서 먹고 나면 오랫동안 배가 부른 느낌을 줍니다. 이로 인해 하루 동안 먹는 총 칼로리 양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요. 저런 미녀들도 가방에 견과류를 싸서 다니는 노력을 하는데 저도 앞으로는 견과류를 싸들고 다니면서 챙겨 먹도록 해야겠네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견과류라도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견과류는 특히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견과류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산소와 접촉을 줄이고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산패를 막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에서는 견과류를 올바르게 보관하면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최대 2년까지 냉장고에서 냉동실에서는 최대 4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한 봉지짜리 견과 제품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견과류를 드실 때 아플라톡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인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플라톡신을 가장 위험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답니다. 아플라톡신은 특히 25도 이상의 온도와 60% 이상의 습도에서 잘 자라는데요. 이런 환경은 우리나라 여름철에 딱 맞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아플라톡신은 268도 이상에서야 사멸하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온도로는 없앨 수 없어요. 최근에 경북 고령군에 있는 한 식품소분 업체에서 나온 국산 볶음 땅콩 제품에서 이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되는 사건이 있었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견과류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하답니다. 견과류 보관은 밀폐 후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5%만 알고 있는 견과류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견과류를 사랑하는 영국 역사상 가장 장수한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리고 10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마라톤을 뛸 만큼 건강한 마이크 프리몬드 선생님도 있었죠. 성기능이 고민인 남성분들에게는 성인 영화 배우인 에런 톰슨의 이야기가 희망이 될 거예요. 당뇨와 뇌출혈을 견과류로 이겨낸 트로트 가수 박규리 씨와 한복 디자이너 박술녀 씨도 있었습니다.
평소 기력이 부족한 분들은 류현진 선수와 이상화 선수처럼 견과류를 먹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들이 견과류를 왜 먹는지를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단돈 500원이면 됩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괜찮았나요? 마음에 드셨을 거라고 99% 확신합니다. 책과 연구들을 뒤져 열심히 정리한 자료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가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할 거예요.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잃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야겠죠? 오늘도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